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그날의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304명의 소중한 목숨을 왜 우린 구하지 못했는지, 4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묻혀 있습니다. 자기 TV도 안 봐? 그 사람들 매력수 봐야 되잖아. 정말요? 얼마나요? 누군 돈이 없어서 난인데 누군 갑자기 돈벼락 받게 생겼네. 들려. 많이 너무 심하다. 그러지 마. 사실은 사실이잖아. 나 죽은 애만 불쌍하지. 산 사람들 인생 앞으로 펼지 뭐.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조롱을 받고 공격을 당한 지난 4년.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는 무능력했고 사회 공기가 되어야 할 언론은 이들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의존하면서 겨우 이 길을 왔습니다. 저희는 아주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자식을 보냈으니까요. 기억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잊지 않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온 4월, 우리는 세월호 곁에 모여 묻습니다. 지난 4년 우리는 어떤 이웃이었을까요? 지난해 봄, 침몰 1080일 만에 목포신항으로 돌아온 세월호.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직립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로는 침몰 원인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미수습자 추가 수색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온 지 1년. 하지만 침몰 원인은 아직도 어두운 바닷속에 있습니다. 3사 4주년을 앞두고 목포신항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더 답답하고 세월호 때 누군간 살아 돌아오고 누군간 차가운 주검으로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잊지 말고 좀 기억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고 2학년 7반 정동수 군의 아버지 정성욱 씨. 인양 작업이 본격화된 2016년부터 지금껏 1년 넘게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가 브릿지 조타실 맨 앞에 보이신 데가, 그다음에 여기가 4층 그 단원고 애들이 있던 객실, 그 옆에가 일반이 있던 객실, 이렇게 현재 구분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뒤에가 C데크, D데크, E데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은 아이들이 있던 곳이고, 보시는 건 이렇게 협착이 밀고 들어와갖고 협착이 되다 보니까 아주 유류품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단원고 7, 8반 학생들이 머물렀던 객실. 아들 동수군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유류품으로 보이는 옷가지들이 보이지만 붕괴 위험으로 수색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6,800톤급의 대형 여객선. 세월호는 1시간 40분 만에 선수만 남기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최근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모의 실험 결과 세월호가 급속히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일부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 문이 닫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월호는 이 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원래 이게 닫혀 있으면 이 공간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떠요. 근데 이걸 다 열어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쫙 위에 구멍 하나 또 있죠. 지금 제가 플래시 빛인데 밑에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어디로 먼저 잘 들어갈까? 다 이리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잠그지 않고 열어둔 수밀문을 통해 바닷물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세월호는 급속히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배의 가장 밑부분인 E데크 내부엔 돌처럼 단단히 굳은 펄이 깊게 쌓여 있습니다. 와, 돌이네, 돌 이제. 펄이 아니라 돌이야 이제. 엄청 깊네, 안에도 밑에도. 여기도 문이 막혀 있어야 돼요. 이게 닫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열려 있었고. 이런 데 막혀 있었다는 거는 운영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실.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다 막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들어와서 보니까 다 열려 있었던 거죠. 운이 없어 발생한 해상 사고가 아닙니다. 안전에 대한 원칙과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 그날 우리는 모두를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세월호는 안개 낀 인천항에서 출항한 유일한 배였습니다. 제주 입항을 1시간여 앞둔 시각, 진도 앞바다에서 좌초됐습니다. 그 배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헬기가 왔다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놀란 부모들을 다독였습니다. 엄마 지금 배가 기울었는데 우리 지금 구조 대기 중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도 있으면 흔들어라. 그 많은 사람이 내 얘를 보이게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그 순간에 들은 거예요. 알겠어,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엄마 가서 전화할게 이랬어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 이렇게 전부 다 구조된 것으로 전원 탈출한 것으로 전원 구조가 됐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어진 전원 구조 소식. 물에 젖고 겁에 질렸을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진도로 향했습니다. 회나 먹고 올라와야겠다 찾아가지고 그러고 내려갔던 거예요. 저희 믿었으니까 그냥 전원 구조를 저희는 믿었으니까. 내려가면서 차홍이가 그렇게 됐다고. 그때는 우리는 차홍이 엄마 아빠가 되게 안쓰러웠죠. 우리는 애 찾아올 건데. 배에 탄 476명 중 172명만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선장과 선원은 배를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했고 해경은 경사가 심하다며 선내로 진입하지 않고 스스로 탈출한 승객만 구조선에 태웠습니다.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어. 구명조끼 입으라는 거 찜어내고 있다는 소리 아니야? 창문도 없잖아.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믿고 따른 단원고 학생들 중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선생님들도 괜찮은 건가? 자, 지금 남겨. 넘기려면 녹음이야 지금 동영상이야. 제발 알았어. 일단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내 동생 어떨까? 위급한 순간에도 혼자 남겨질 여동생을 먼저 걱정한 착한 오빠. 동혁이는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동혁이 아빠가 마지막 한 말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잘 놀다가 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사고 나고 나 동혁이 아빠가 늘 하는 말 자기 입을 찢어버리고 싶다고. 왜 내가 선생님 말을 들으라 했는지 모르겠다. 눈부시게 화창한 봄, 설렘을 가득 안고 떠난 수학여행.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 중 250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꿈 많던 18살 아이들은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다 3반에도 다 못 온 애들이에요. 우리 예진이, 예은이, 빈이.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미쳐버릴 것 같아. 또래 중 키가 가장 크고 목소리도 커 단원고 대장으로 불렸던 예진이.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예진이는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습니다. 어쩔 땐 밥 굶고 요것만 합니다. 딱 본게 자네 목수구먼. 참 할아버지도 엄마를 끔찍이 아끼던 친구 같은 딸. 못다 이룬 예진이의 꿈은 엄마가 대신 이어가고 있습니다. 솜씨가 좋으면 뭐라도 만들어서 내다 팔고. 할아버지. 세월호 가족들로 이루어진 4.16 가족극단 노란 리본. 너무 바짝고 또 갖고 할아버지. 너무 좋아. 네 양말 왜 빵꾸 안 그시고 와가지고 내를 웃기노. 그러니까 계속 감췄는데. 유가족 치유 프로그램 일환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지금 이런 대사 아니죠? 네. 대사 아니에요. 연습하자. 죄송해요. 매주 월요일은 정기 연습이 있는 날. 그나마 엄마들이 가장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 4년간 세월호 가족이란 이유로 일상에서 마주해야 했던 편견들은 엄마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니 어느 날 보니까 남들 보기에 불행해야 되는 사람, 매일 슬퍼해야 되는 사람, 웃으면 세월호 유가족 웃는다.
또 울고 있으면 아직까지 저러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안산 경제도 세월호 때문에 너무 안 돌아간다고 자꾸 움츠러들고 길을 못 펴겠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같이 저희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자꾸 찾게 되고.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맞는 4번째 봄. 4월이 다가오면서 4.16 가족극단의 초청 공연이 부쩍 늘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엄마들도 덩달아 바빠졌는데요. 공연이 너무 많아서 죽지도 못하잖아. 밑에서. 그래 맞아. 죽으면 민폐야. 어제부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뭐 혼자 있다 보니까 별 생각 나는 거야. 맞아 이거 죽어도 괜찮겠다 했어. 자취방 진짜 안산에서 진도 팽목항으로, 목포 신항으로 이렇게 함께 다닌 지 4년.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는 엄마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던 시간. 저희는 4월 16일 이전과 이후에 지인이 다 달라요. 그 이전에 친구나 지인들은 다 끝났다고 포기를 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 과정이, 심지어는 저는 저희 오빠나 뭐 올케 언니나 그런 분들도 그런 얘기를 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얼마 받았냐, 또는 뭐 그만할 때 안 됐나, 이제 일상 찾아야지. 이번 연극은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사는 동네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코믹극이죠. 오랫동안 할 엄두도 못 냈던 화장을 연극을 시작하며 다시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씌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직장 생활 해가지고 화장을 하곤 했었는데 한 3년 동안은 아예 못하다가 안 한 거죠. 다시는 웃지 못할 것 같았던 엄마들은 연극을 하며 많이 밝아졌습니다. 훨씬 나겠네. 등장하는 배우들은 모두 세월호 참사를 겪은 단원고 학생의 가족들. 이거 준현이장, 예? 저거 백사오 잘 알아? 네, 세월호예요. 아 그래요? 네, 유가족이라고요. 그렇구먼. 근데 그게 네? 뭐? 아 왜 그렇게 속닥대는겨?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무엇이? 에이, 괜히 불편하게. 아,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합시다. 예? 연극엔 그간 세월호 가족들에게 따라붙었던 오해와 편견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엄마들은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오롯이 극에 담아냈죠. 자기 TV도 안 봐? 이 사람도 몇 억씩 받았대잖아. 정말요? 얼마나요? 10억인가? 20억인가? 뭐 시체팔이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진짜로 직접 빨갱이라는 소리도 들어봤고, 동네 언니가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언니네 건물도 유가족이 있는데 뭐 돈 받아서 전자제품 다 바꾸고 뭐 그랬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는 그런 분도 있어요. 세탁기가 망가졌는데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손빨래를 다 한 거예요. 20년 가까이 쓰면 전자제품들이 망가질 때 돼서 하는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적어도 이 더러운 세상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남은 인생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그 약속하고 있는 거랑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버틸 수밖에 없었던 건 사랑하는 내 아이가 왜 그렇게 떠나야 했는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정권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세월호 가족들의 외침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한순간에 잃고 참척의 고통을 견디며 거리에 선 가족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건 바로 곁에 있는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정부가 뭐 자기 잘못한 걸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억누르고 이런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가슴 아팠던 거는 주위에 있는 시민분들이 보내주시는 차가운 시선,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농성장에 와서 폭식 투쟁을 하기도 하고 허위의 카톡이죠. 뭐 보상금을 엄청나게 받았다거나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예 국가에서 나오는 보상금 안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고 계시거든요. 국가의 잘못을 인정받고 정당하게 권리를 회복하시겠다는 이유로. 근데도 뭐 마치 막 엄청난 로또를 맞은 것처럼 막 허위의 카톡이 돌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다 여기가 나쁘대요. 누가 그려? 언놈이 그려?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심보들이 그래 세상에서 제일 아픈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이라 그러는겨? 마음 다스려니? 마음 다스려. 아 진짜로 한방 먹일 놈들은? 참사 이후 다시 깨닫게 된 우리 이웃의 존재. 세월호 가족들에게 이웃은 큰 상처를 준 존재이기도 하고 아픔을 딛고 살아갈 용기를 건네준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나였을지도 모르는 다양한 이웃들의 모습을 통해서 시대의 아픔을 지닌 가족들에게 우리는 어떤 이웃이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합니다. 이웃에서 이웃들이 그냥 쉽게 이야기했던 내용들 그런 거를 본인들이 그걸 말로 표현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유가족분들이 계속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유가족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해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네. 힘내시고 진실이 규명해주시고. 세종시에서 세월호 기억 노란우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서영석 씨. 그는 참사 직후부터 세월호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인원이 세월호 참사보다 죽는 인원이 많은데 그까지고 라는 이야기에 세월호 우리 부모님들께서 유가족 부모님들께서 KBS 방송국 앞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찰한테 막혀 있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을 때 9시 뉴스로 그걸 보고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저기 가고 싶다. 그냥 제 마음속에 그곳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밤에 KBS 방송국으로 갔어요.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지만 그냥 그분들 곁에서 그분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을 공동 구매하자는 글을 올렸고 하루 밤새 1000건이 넘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한쪽에선 잊으라 하지만 우리 곁엔 세월호의 아픔에 공감하는 이들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세월호를 기억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노란우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려던 제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을 돌며 30번이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수많은 항의 전화와 문자를 받았고 그로 인해 한동안 심한 공황장애를 앓기도 했지요. 니네 아빠한테 잘하냐 너는? 니네 부모가 죽었어도 너는 이렇게 기억하냐? 그거 가지고서 떼돈 버냐? 노란 우산으로 장사하냐? 세월호 갖고서 장사하는 아주 나쁜 놈이다. 그때부터 이거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점점 더 이제 그게 심해지니까 제 입장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지. 세월호 활동에 전념하다 보니 본업이었던 사진 스튜디오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여러 차례 겪었죠. 모른 척했다면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었던 가족.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내 아내가. 노란색이 아마 아내는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근데도 저보고서 이제 항상 하는 얘기죠. 제발 좀 그만해라.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당신한테는 세월호만 보이고
우리 가족은 안 보이냐. 그리고 원망 받지 않아도 될 일인데 그냥 사소하게 평범하게 살 수 있었고 그냥 세월호 노나우사만 안 했어도 제 인생이 평탄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러면서도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노란우산 프로젝트로 다시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가 이제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진행을 했고요. 모르는 분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거는 LA에 사는 미국 미시간에서도. 그는 세월호를 기억하자는 뜻에서 희생자들의 생일과 세월호 활동이 월별로 기록된 탁상 달력도 만들었습니다. 네, 자주 했죠. 네네, 아이고, 많이 오셨구나. 그가 세월호 가족의 손을 놓지 않는 이유, 그리고 세월호를 잊지 말자고 하는 이유.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고 세월호 2기 특조위가 꾸려졌습니다. 첫 회의가 있던 날, 유가족들이 황전원 상임위원회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장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당신 보러 여기까지 왔어. 에? 빨리 나가세요. 나가주세요. 출근 못해요, 당신.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 추천을 받아 세월호 특조위에서 활동한 인물로 당시 특조위가 청와대 7시간 의혹을 조사하려 하자 다른 여당 추천위원들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행적조사 등 엉뚱한 짓거리에만 골몰하는 결의를 한다면 더 이상 특조위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당시 그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위원직을 관두고 특조위를 나갔다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또다시 여당 추천을 받아 특조위에 돌아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진짜. 너무 죽겠는데. 국민들이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 세월호면 안 된다고 맨날 그래. 현재 그는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세월호 가족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 새롭게 만들어야 대책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그런 그가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다시 2기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겁니다. 바로 전날은 그간 의혹이 무성했던 청와대 7시간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던 날. 청와대가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저도 사실은 말문이 막힐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통령 7시간을 반대했던 것은 당시에 대통령 7시간이 무슨 국판이다, 미래다, 보톡스다 하는 정치적 함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 특조위가 정치적으로 휘말리게 되면 크게 활동을 제약받을 것이다 하는 걱정이 하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더 했어야지. 피해자 지원 업무에 더욱 전념하고자 합니다. 희생자 34명 가만히 있으라. 지원 안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와 기간 축소로 무력하게 끝난 1기 특조위. 이번 2기 특조위는 희생자 가족들에겐 마지막 희망입니다. 애들 죽어가는 순간에 잠자고 있는 대통령 툰 우리 부모가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억울하다고. 그냥 사퇴하시라고요. 그게 진정한 사과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지도 사랑하는 아이의 죽음을 밝히지도 못한 채 지옥 같은 4년을 보낸 엄마들. 바로 법 위에 모든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상식, 예절과 예의,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법대로만 가면
나라가 이꼬라지 났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사퇴를 하시고 특조위에 성역 없는 조사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힘내시라 하시고 그리고 가시는 것이 참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황전원 의원은 분향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도 저희한테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동엽이를 찾아갈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찾아갈 때 덜 미안한 일일 것 같고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셔도 함께 있다는 그 느낌, 동행해준다는 그 마음, 그걸 저희가 알 수 있게. 지난 4년 우리는 어떤 이웃이었을까요?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우리는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 진실을 규명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 봄을 잃어버린 세월호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그 많은 고통도 이제 넘어서서 이것이 작은 남북 통일이구나. 한 번만 더 봤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지. 다 바뀌었어요. 흔적이 없어요, 여기는. 옛날 그거 방식 다 지금 없애라고 이제 부모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이렇게 지워버리고 흔적을 다 지우려고 하죠.